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2023년 한 해 모기지 이자율이 8%까지 급등하는 바람에 팔려는 집들이 급감하며 거래는 얼어붙었는데도 집값은 올라가는 악순환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새해에는 소폭이나마 해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모기지 이자율이 7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12월 14일까지 6.95%까지 급락했는데 2024년에는 6.3에서 6.5%까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모기지 이자율이 6%대 중반으로 내려가더라도 현재 집 소유주들의 무려 82%나 5% 이하의 모기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어 내 집을 팔고 이사하기를 계속 주저해 주택 공급을 갑자기 늘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미국민들은 2024년에 물가 진정으로 소득 증가가 더 높아져 집을 사거나 거래할 능력은 소폭 늘어나 주택시장의 해빙의 기운을 가져다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넷째, 해빙 조짐으로 미국 내 주택 가격은 2024년에도 떨어지지는 않고 계속 오르지만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물가가 2%대 중반으로 진정되고 모기지 이자율은 6%대 중반 이하로 하락하며 미국민 일자리와 소득은 계속 안정돼 주택 판매는 2024년 한 해 471만 채로 올해 410만 채보다 13.5% 늘어날 것으로 전국 부동산인 협회는 기대했습니다.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 구금해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는 주법을 제정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연방정부와 또다시 갈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텍사스주 정부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그레거 에벗 주지사는 텍사스 남단 브라운스빌의 국경 펜스 앞에서 주의회가 제출한 이민법 SB4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유하는 법입니다. 에벗 주지사는 이 법은 불법 이민자 미입국에 대해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미입국자 은신처 운영에 최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이민자가 구금되면 텍사스 판사의 출국 명령에 동의하거나 불법 입국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 출국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텍사스를 떠나지 않는 이민자는 더 심각한 중범죄로 다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바이든의 고의적인 방치로 인해 텍사스는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내년 3월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의 일부 기종에 대한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애플워치 울트라 2의 온라인 판매는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매장 판매는 25일부터 중단됩니다. 이들 제품의 일시 판매 중단은 지난 10월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 전원위원회의 특허 침해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애플은 백악관이 오는 25일까지 60일간의 ITC 결정을 검토하는데 이 결정이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미리 판매 중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ITC는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 처분을 판정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10월 26일에 애플워치의 혈액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애플이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ITC의 수입 금지 명령은 당시 당장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았고 백악관에 넘어가 60일까지의 검토 기간을 거친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뉴욕 경찰에서 최초로 한인 총경이 탄생했습니다. 어제 뉴욕시 퀸스 광역지구대의 허정윤 경정을 총경 승진자로 내정했습니다. 허 내정자는 오는 22일 진급식에서 다음 보직을 통보받을 예정입니다. 한인이 총경 자리에 오른 것은 1845년 설립된 NYPD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NYPD는 3만 6천 명의 경찰관과 1만 9천 명의 민간 직원이 근무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경찰 조직입니다. 허 내정자는 1998년 NYPD 한인 첫 여성 경관으로 임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맨하튼과 퀸스 등 한인 거주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은 그는 지난해에는 한인 최초로 경정으로 승진하는 등 NYPD에서 최초 기록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미 북동부 지역에 한겨울 폭우가 내려 70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국 동해안 폭풍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북동부 지역으로 이 지역에 따라 1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 북부 등 저지대에서는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7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또 시속 113km 강풍으로 항공기 80여 편이 취소됐으며 일부 도로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미 기상당국은 보스턴이 섭씨 15도를 넘어서는 등 이상 고온으로 한겨울에 폭우가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서 18일 밤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간수성 지스산현과 칭하이성 하이둥시에서 127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인된 부상자만 730여 명입니다. 30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고 영하 15도 안팎의 한파 속에 구조와 수색 작업이 길어지면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진이 고지대에서 발생했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2차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긴급구조 구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가동을 중단한 러시아 공장을 현지 업체에서 매각합니다. 현대차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공장의 지분 매각 안건을 승인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인수한 제너럴모터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도 함께 매각합니다. 이 매각 대상은 러시아 현지 업체인 아트파이낸스이며 매각 금액은 10,000루블, 한화 약 14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의 매각을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현지 업체 중에서는 아트파이낸스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대차는 매각 후 2년 내 공장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공장 매각을 이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재준칠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한국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 시각 19일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 장관이 거론되지만 정치 경험 부족이 단점으로 꼽힌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뜻을 모아 비대위원장직을 자신 있게 제안해 올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껏 공직생활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란 지적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요리 연구가 겸 더번코리아 대표 백종원 씨가 국민신문고에 신고당한 사연을 공개하며 예산시장 상인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어제 유튜브 채널 백종원에는 저 이러면 섭섭해요. 예산시장 연말 결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는 백종원 씨가 예산시장 상인들을 불러 모아 진행한 간담회 내용의 일부가 담겼습니다. 영상에서 백종원 씨는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다며 우리가 소스 및 공급 제품을 강제로 비싸게 팔고 있다는 내용이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백종원 씨는 신고당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납품하고 보내는 소스와 일부 물건들은 더본코리아 브랜드 가맹점과 똑같이 공급한다며 일부 공산품, 완제품 등 일부 물건들도 똑같은 가격으로 드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가 소스를 팔아먹으려고 메뉴를 개발해 들었겠느냐며 가능하면 초보 사장님들의 음식 맛이 변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아끼는 소스를 쓰게 해드린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한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